네, 방금 소개받은 맨노 시큐리티의 권혁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는 클라우드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히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히트는 Highly Evasive Adaptive Threa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고도의 탐지 회피 능력을 가진 사이버 위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위협을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특징을 가진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히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히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응 쪽에서는 데모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격 유형을 가지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공격 유형을 지금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힘스라고 하는 미국의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여기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피싱 공격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랜섬웨어 공격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전에 나온 데이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피싱 공격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나 혹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트라넷 서버에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격이 가장 많았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 서버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를 당하게 되면 해커들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중요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 그래서 사실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게 동작이 된다. 순서적으로 시간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공격의 형태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확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결과를 좀 보면 사이버 침해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 미국의 헬스 앤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부처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쭉 리스트업을 해준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512건의 이런 중요 해킹 건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관련된 영향을 받은 개인정보 건수가 거의 4천만 건에 육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대한민국 인구에 준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역시 해커들은 어떤 병원 기관,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관을 공격할 때 대부분 이런 개인정보를 타겟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랜섬웨어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랜섬웨어는 사실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공격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좀 보게 되면 매년 62%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매 11초마다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조직의 37%가 공격을 받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일단 공격을 받게 되면 복구 비용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랜섬웨어 공격은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우리는 백업 솔루션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사실 몇 분을 만나 뵀는데 백업 솔루션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백업 솔루션 이전에 처음에 악성 코드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해커에 의해서 원격 조정이 되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랜섬웨어를 동작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그 PC가 가지고 있는 그 서버가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를 다 해킹을 해버리죠. 외부로 유출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랜섬웨어를 깔고 돈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백업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라고 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데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미 내부의 주요 정보가, 민감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는 사실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도입하신 솔루션들
특히 보안 솔루션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도입하신 게 사실 악성 코드 관련 그런 솔루션들이에요. 안티바이러스, 안티멜웨어, 그 다음 파이어월이고, 아까 전 세션에서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 100%는 없습니다. 여튼 가장 많이 도입한 순위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이메일, 그 다음에 그 암호화 솔루션,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형태로 미국에서도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물론 100%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그나마 저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4천만 건에 육박하는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저희는 히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설명이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는 Highly Evasive Adaptive Threat,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도의 탐지 회피 능력을 가진 그런 공격이다, 사이버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웹 브라우저를 공격 벡터로 활용을 하고 다양한 공격 기술을 사용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의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왜 웹 브라우저가 나왔을까요? 실제적으로 공격자가 여러분들의 PC를 혹은 서버를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로 통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까 RDP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최초의 이니셜 공격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웹이죠. 그리고 이메일입니다.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웹 인터페이스에서 다 열려요. 뭐 아웃룩이나 이런 것도 쓰시겠지만 요즘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메일도 다 확인을 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공격 자체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러한 웹 공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Secure Web Gateway, 우리가 흔히 웹 프락시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웹 프락시라고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US 사이트를 걸러주는 그런 형태로만 응용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보안 요소들이 결집이 돼서 어떤 보안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티바이러스, HTTP 프로토콜 인스펙션, 뭐 샌드박스, 뭐 피싱 공격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대응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최신의, 가장 탐지력이 높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잘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히들 샌드박스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하는 이 샌드박스,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솔루션이죠. 이 기술도 사실은 제가 2011년도에 한국에 처음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요. 그리고 해커 입장에서 샌드박스가 이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고안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트 공격의 현황을 보게 되면 224%가 작년 하반기에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분마다 피싱 사이트가 생성이 돼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사칭이 되는 그런 브랜드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아마존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트 공격의 69%가 악성 URL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악성 URL을 여러분들이 100%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공격들은 대부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악성 그 URL에 대해서 평판 기반의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사이트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악성 사이트로 변질시키는 그런 경우도 지난 3년간 950%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 공격이 가지는 기술적 특징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적 및 동적 컨텐츠 분석을 회피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 뭐 IPS, 시그너치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 그리고 샌드박스에 의한 동적 분석, 이런 것들을 모두 회피할 수 있도록 HTML 스머글링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기법,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메일뿐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로 회사 이메일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메일, 개인적인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공격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랩서스 공격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시스템에 패스워드 리커버리 용도로 보통 개인 메일을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 얘기는 개인 메일을, 보안이 취약한 개인 메일을 해킹할 수 있으면 원래 시스템에, 운용되는 시스템에, 업무용 시스템의 아이디 패스워드도 어찌 보면 탈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해커가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다가 몇 개월 뒤에 악성 사이트로 변질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판 기반의 어떤 탐지 장비들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긴 합니다. 악성 코드를 암호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악성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악성 링크를 생성하거나 동적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탐지를 회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HTML 스머글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통 들으시면 상당히 관심 있어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통 이제 왼쪽에 브라우저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클라우드에서 뭔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에 보시면 처음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중간에 있는 보안 장비가 다 탐지가 돼요.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구나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의 블랍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파일이 아니라 코드 형태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파일은 브라우저상에서 리빌드가 됩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보안 장비에 봤을 때는 이거는 파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코드예요. 그러면 탐지가 전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HTML 스머글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뒤에서도 이제 데모를 가지고 좀 보여드릴 텐데 중간에 그 빨간색으로 블랍해서 블랍 안에 가로 열고 이 페이지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 스머글링 같은 공격은 최근에 노벨리엄, 솔라인즈, 미국에 있는 NMS 벤더죠. 거기를 해킹해서 이 NMS를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고객들을 해킹한 러시아의 해킹 그룹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최근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타 다양한 해킹 그룹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맨노에서는 둘이라든가 아이소모프라든가 이런 사이버 해킹 캠페인에서도 사용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블로그에 정리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시스코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하이 레벨의 어떤 시큐리티 취약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회사 메일, 사용자가 회사 내에 있을 때는 그나마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 바깥에 나가서 뭔가 브라우징, 서핑을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보호받기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업무용 시스템의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패스워드 리커버리 용도로 개인 이메일을 설정해 놓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 이메일을 해킹을 하게 되면 금방 패스워드를 얻어내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조차도 해킹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로그4j 언급이 됐었는데요. 로그4j 같은 경우는 사실 PC를 해킹하는 것보다 서버를 다이렉트로 해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를 다이렉트로 해킹하는 경우에 사실 로그4j 자체가 애플리케이션이고 서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이고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패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대외적으로 특정 다수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VPN 사용자를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대응할 수가 있는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저희 데모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랜섬웨어인데요. 랜섬웨어 유포 사이트에 사용자가 들어갔다라고 치죠. 들어가서 실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 링크는 사용자가 이메일로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의 경로로 확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되는 게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중요 폴더에 파일이 다 인크립트로 암호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빨간 페이지 띄워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맨노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동일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죠. 아까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전혀 트릭이 없고요.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맨노의 웹 격리 플랫폼을, 클라우드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폴더 내에 있는 파일의 확장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보통의 경우에 이런 악성 사이트를 차단했다라고 하게 되면 차단 페이지가 떠야 돼요. 그게 아니죠. 페이지는 그대로 띄워주면서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웹격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HTML 스머글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맨노가 없는 경우에, 맨노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경우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거 뭐 세금 관련 사이트를 모조해서 만든 거죠.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파일이 그냥 다운로드 되어집니다. 이거는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탐지할 수 없어요.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완벽하게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우회 기법이 되는 거죠. 근데 맨노를 쓰게 되면 맨노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사용자 대신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로그4j 같은 경우에는 PC가 아니라 서버를 다이렉트로 해킹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서버가 만약에 뭐 DMZ에 있다.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물론 빨리 패치를 하는 게 상책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VPN 사용자만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VPN을 해킹을 해서 해커가 VPN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감염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맨노의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맨노의 격리 플랫폼이 이러한 JNDI, LDAP 이 구문을 변조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러니까 기존 VPN이 가지는 취약점을 완벽하게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데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노의 격리 플랫폼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인터넷 내부에서 서비스 중인 내부 네트워크 서비스 중인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JNDI LDAP 구문을 통해서 다른 페이지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페이지로 계속 바꿔보겠습니다. 실제 로그4j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서버에 이렇게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맨노의 이 VPN을 대신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기반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래 서비스하는 그런 그 웹페이지에 최초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죠. 접속을 한 다음에 해커가 페이지를 변조하기 위해서 헤더 값으로 JNDI LDAP을 계속 추가해서 바꿔 나가더라도 실제 호출하는 페이지가 계속해서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웹격리 플랫폼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헤더를 변조를 하는 것을. 자, 그래서 이 데모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 부스에 오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제품은 하이 레벨의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 곳에서 저희 솔루션들이 그동안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국방부에서 350만 명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부스에 아까 어느 몇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웹 격리, 저희 클라우드의 격리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약에 감염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뭐 경우에 따라서 최대 12억 원까지 배상을 해드리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자신감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발표는 이상 마치고요. 혹시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로 오시면 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